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. 이렇게 느긋하게 또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. 이러면 당장 내로남불 얘기는 나오죠. 네. 국회의원들은 코인 거래한 건 당연히 공개돼야 되죠.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.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내년 용산의 공천까지도 문제시될 거예요.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. 네. 그래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. 네. 지금 정치권이 이제 코인 문제로 사실은 이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. 그 여야 의원 11명이 이제 가상자산 보유 혹은 이제 거래 내역을 신고를 했는데 그 윤리자문위원회 공개로 이게 이제 나타났어요. 명단이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공개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윤리를 고발을 했는데 이 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국민이 잘 한 겁니까? 어떻게 고발을? 뭐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요.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세를 퍼붓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의 자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네. 이렇게 뭔가 좀 느긋하게 또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. 이러면 당장 내로남불 얘기는 나오죠. 네,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권고도 있었고 이게 이슈가 지금 불붙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을 확실히 긋겠다 이런 건 것 같고요. 권영세 장관은 저는 조금 보면 검찰 출신이고 해서 이 대통령이나 그 어떤 그 이 정권에 상당히 가까웠나 보다 했는데 네. 최근에 했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. 아마 이거 제 내피셜이에요. 네. 이분이 이제 주중대사를 하셨어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정부에서 권 대사를 좀 잘 활용을 한다. 그러면 사실은 통일부 장관보다는 네. 주중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 중국은 참 못마땅하고 네.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또 풀 건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특사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. 그런 위치거든요. 근데 아마 본인이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. 이래서 어필을 비공식적으로는 좀 하지 않았을까. 네.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보통 이제 그래도 좀 애국심이 있고 이 정부를 걱정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역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. 이거 다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.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. 네.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. 네. 이게 잘 모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대 국회 기간에 그 400회 이상의 그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.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나선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은 뭐 김남국 의원 뭐 이런 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제일 화를 낼 사람 자연스럽게 일로 와. 아니 화를 낼 사람은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이에요. 홍준표 시장은 아니 왜 권영세는 윤리위에 안 올리고 나만 10개월 정지하고 이거 김기현이 뭐 하는 거야? 이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아니 코인을 400개 거래했다면 주중대사인데 주중에도 약했고 주말에도 약했어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홍 시장 그럴 거예요. 왜 자기는 수해 때 골프했다고 그러는데 네. 의정활동 기간 중에 400회나 지금 통일부 장관 현직이에요. 여러분들 전 장관이 아니에요. 아직도 현 장관이에요. 현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말이나 되냐.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 선대 본부장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국회의원들은 코인 거래한 건 당연히 공개돼야 되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 옆에 계시면 저는 국회의원은 빤스 난닝구까지 다 공개해요. 왜냐하면 연봉을 1억 5천 받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부대 지원까지 하면은 1년에 한 1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누린다는 겁니다. 그런데 코인을 또 거래해요? 꼬있네?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라 이건 꼬인다. 뭐 이렇게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 뭐냐면 홍 시장이 지금 완전 열불받게 생겨서 지금 이거 국민의힘 나한테 10개월 준 거 너무 과하지요. 또 저보고 또 막 게시판에 나오겠네. 홍 시장 대변인이냐고. 근데 이제
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권영세 장관, 현 장관에 대해서 윤리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될 정도로 심각한 거고 또 하나 지금 김남국 의원은 빨리 거취 표명을 해야 돼요. 여론도 안 좋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. 무책임하다.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권영세 장관의 경우에는 내년 용산의 공천까지도 문제시 될 거예요. 이 부분이. 그럴 수 코인 있겠죠. 거래를 하고 네, 또 그 이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찜찜한 게 지금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물러날 때 말끔하게 그런 용태를 결정하는 김남국 의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. 그래야 말 그대로 그게 선당 후사가 되는 것이겠죠.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이 사실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였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김남국 의원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아마 그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소위 회부되냐 안 되냐 뭐 이게 아직 결정이 아직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어떻습니까? 이게 1소위 저희가 이제 국회 또 이렇게 사정을 잘 아시니까 1소위, 2소위 가지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1소위는 이제 국회 활동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, 그다음에 2소위는 뭐 수사나 재판 관련된 것인데 이 어느 소위로 이제 가야 좀 2소위로 가야 되겠죠. 네. 뭐 1소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정무적인 약간 그런 거고요. 네네. 이거는 어쨌든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물론 결론은 아직 수사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2소위로 가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. 어차피 그렇게 수사에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. 그리고 차제 저는 그냥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김남국 의원 그렇게 공세를 막 했는데 이 권영세 장관,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간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저는 권영세 장관도 21대 국회 때 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400회인가요? 400회? 네네, 400회면 이상.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분도 언제 어떤 때 이걸 했는지 그리고 같은 자태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. 네.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좀 나오잖아요. 네네네. 똑같은 자태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사실 10명이 지금 더 나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10명을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김남국 의원이 뭐 논란이 좀 크게 됐다고 해서 이 징계만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.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징계는 징계일 거예요. 징계는 징계인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국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서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표결을 해야 돼요. 제명은. 네, 맞습니다. 근데 더불어민주당 한 70, 80여 명이 이 찬성표를 제명의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사를 내서 뭐 주의를 줄지 경고를 줄지 수위를 결정하면 돼요. 네. 근데 사실 제일 크게 지금 부각되어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권영세 장관은 원래 조용해요. 김남국 의원은 네. 본질의 더 큰 왜냐하면 이 지금 윤리자문위원회에 제명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. 그리고 네. 이 국민들의 그동안 여론에서 보여줬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실망은 지워지지 않잖아요. 네. 또 당에 대한 부담감. 이건 정치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거취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에요. 네. 다른 사람들은 네. 계속해서 당에서도 지금 홍 시장 가만히 있겠어요? 지금 홍 시장. 계속 홍시장. 아니, 우리 홍 시장 가만히 있겠어요? 가만히 안 있겠죠. 그러면은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 지금 400회나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윤리위에서 지금 이 당원권 10개월 받았으니까 지금 만약에 권영세 의원은 당원권 10개월 정지되면 내년 총선 못 나가요. 그래서 그 결정이 내려져야 되겠죠. 저희 아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, 21대 국회 아직도 국회의원 현직이시잖아요. 권영세 장관이. 네. 그래서 장관도 현직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권 장관도 국회 윤리특위로 갈 수밖에 없고요.
아니 누구는 하고 누구 안 하고 이렇게는 못 한단 그럼 말이에요. 이걸 다 같이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각각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? 할 수는 있어요. 뭐 그거를 꼭 다 같이 한꺼번에 할 필요 없는데 네. 다만 이제 그 수위, 징계 수위를 국회 차원에서 정할 때 네. 이 사람은 비슷하게 만약에 전 모르겠어요. 그 권 장관의 어떤 그 태양이 한 행동의 어떤 그 뭐 재질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급이다 만약에. 네. 그러면 그럼 정말 비슷하게 안타깝지만 뭐 권 장관도 제명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원들하고 이런 것들 다 맞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 선례로 인해서 네. 다른 분들도 상당히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.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든 간에 이게 이제 어떤 바로미터 선례가 역할을 되는 할 거죠. 것이다.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